요즘에 온라인 사업 처음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은 보통 일반 사업자가 아닌 대부분 간이로 시작을 하시거든요. 왜냐하면 세무기장을 맡길 만한 규모의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보통은 이제 강의에서는 세무에 대한 지식이나 세금 신고를 어떻게 하는지 그 중요성을 생각보다 막 다루진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세금 신고를 놓치시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이런 기본적인 세무에 대한 지식을 모른 채로 초보 사업자분들이 이런 실수를 하셨다가 나중에 세금 폭탄 맞으시는 경우를 정말 많이 봤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좀 쉽게 놓칠 만한 기본적인 세무에 관한 지식들, 특히 세금 신고 시 주의사항들, 중요한 부분들 콕 집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궁금해 하실 만한 세금 어떻게 하면 많이 안 낼 수 있을까요? 제가 세금을 안 내는 방법에 대해서도 뒤쪽에 다룰 테니까 영상 꼭 끝까지 봐주시길 바랍니다. 일단 사업자는 어떤 세금을 내야 되는지 기본적인 부분부터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세금 신고를 할 때 부가가치세 그리고 종합소득세 신고, 이 두 가지를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부가세 신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일반 과세자분들은 대부분 좀 사업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라서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간이 과세자라면 1년에 딱 한 번, 매년 1월에 하시면 되고요. 또 일반 과세자인 경우는 1년에 2번, 매년 6월이랑 그리고 내년 1월, 그때 하시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종합소득세가 뭐냐면요, 총 저희가 번 매출에서 매입 비용을 뺀 이 나머지 순수익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종합소득세 신고는 간이 과세자, 일반 과세자 모두 다 5월에 하시면 되고요. 신고하는 게 너무 어렵다고 생각해서 처음부터 좀 세무대리인에게 맡기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사실 이거는 유튜브나 블로그에 찾아보시면 정보가 되게 많아요. 특히나 지금은 신고 기간이기 때문에 지금 최신 버전으로 신고하는 방법을 찍은 영상들이 정말 많을 겁니다. 그런 자료들을 참고해 보시면 더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아직 수익이 많지 않으신 초보 대표님의 경우라면, 특히 간이 과세자 분들은 그냥 직접 하셔도 돼요. 간이 과세자는 신고가 정말 쉽기 때문에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저 같은 일반 과세자들은 세무대리인에게 맡기는 거 추천드리고요. 세무대리인 비용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보통 건당 한 달에 8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로 기장료가 들고, 당연히 이제 세무대리인마다 다르긴 합니다. 어쨌든 이걸 기본으로 해서 부가세 별도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는 신고 수수료를 또 내시게 되는데, 매출이 적으면 수수료도 적고 또 매출이 크면 클수록 수수료도 같이 커진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종합소득세에 대해서 한 번 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종합소득세는 저희가 1년 동안 벌어들인 수익에 대한 세금을 내는 거거든요. 사실 이게 제일 무섭습니다. 저희가 매출에 따라서 세금을 얼마나 내야 되는지 그걸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종합소득세 세율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만약에 1년 동안 저희가 번 소득이 1,400만 원이 안 돼요. 그러면 세율이 6%입니다. 그래서 이 소득에 대해서 저희가 낼 세금은 이 정도의 비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1년 동안 번 소득이 5천만 원 이상이다. 그러면 세율 구간이 여기겠죠. 어마무시하게 불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1억 이상 번다고 해서 좋은 게 결코 아니에요. 1, 2억을 번다라고 치면은 세율이 35%에서 38%나 됩니다. 저희가 번 거에서 거의 절반 가까이를 다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돈 많이 번다고 좋은 게 아닌 것 같은 게, 이거 보면 또 많이 벌면 벌수록 40%, 42%, 45% 반을 다 뱉어내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또 뱉어낼 돈이 다 있지 않을 거란 말이죠. 왜냐하면 저희는 돈을 벌면서 또 온라인 쇼핑몰 특성상 상품을 또 계속 매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돈이 또 물린 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내는 게 사실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팁이 세금을 안 내는 방법에 대해서도 같이 이어서 좀 안내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제가 세무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조금 조심스럽게 얘기를 해보면, 사업자를 잘 내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저희가 사업자를 내고 시작했을 때 세금을 정말 많이 절감할 수 있는 그 큰 혜택인데 모르고 시작하시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아서, 특히 초보분들 딱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특히 막 시작하시려는 분들이라면 제 영상을 보시고 사업자를 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금 거의 안 낼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집중해 주세요. 세금 안 낼 수 있는 방법, 딱 이 세 가지 요건만 충족해 주시면 됩니다. 업종, 지역, 나이. 그래서 이 세 가지 조건만 맞다면 여러분들은 세금을 아예 안 내셔도 돼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뭐냐면, 이 청년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 그러니까
청년이 창업하면 좀 세액을 감면을 해주겠다, 이런 내용인데요. 그래서 첫 번째 업종은 우리는 통신판매업입니다. 가능합니다. 두 번째, 나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만 15세 이상부터 34세 미만 청년들에게 혜택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진짜 중요한데요. 이 지역에 관한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저희가 사업자를 낼 때 그 사업장 주소 있잖아요. 그 주소가 수도권 과밀 억제 지역이 아니면 됩니다. 아직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자, 구글 한번 쳐봤습니다. 수도권 과밀 억제 지역. 그러면 여기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의 범위, 네,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서울특별시 전 지역, 그 다음에 인천, 또 제외되는 지역이 몇 가지가 있죠. 시흥시부터 남양주시까지. 그래서 좀 쉽게 말씀드리면요, 저희가 처음에 사업자를 낼 때 뭐 공유 오피스나 어디 뭐 비상주 오피스, 거기 뭐 한 달에 2, 3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돈 내기가 너무 아까워서 그냥 집 주소로 해야겠다. 그래서 집 주소로 많이들 내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이렇게 서울에 거주하고 있거나 아니 여기서 언급된 지역들 내에서 거주하고 있는데 사업자를 냈어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집 주소로 사업자를 냈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제가 말씀드린 혜택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사업자를 내시기 전에 이 수도권 과밀 억제권 범위를 잘 아셔서 그 외의 지역으로 사업자를 낸다면 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뭐 서울이라든지 뭐 하남, 안양, 부천 이런 데다 주소를 두고 사업자를 내면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혜택 못 받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 찾아보시고 그거를 제외하고 내가 사업자를 낼 수 있을 만한데 주소를 찾으신 다음에 거기에 뭐 비상주 오피스나 뭐 공유 오피스 이런 데 찾으셔가지고 그쪽으로 사업자를 내시면 되는 거거든요. 네이버에 많이 나옵니다. 뭐 예를 들면은 구미로 해볼까요? 저희가 꼭 비상주 오피스를 여기에 필수적으로 방문할 이유는 없거든요. 그래서 비대면으로도 신청하고 계약하실 수 있으니까 이렇게 이제 네이버에서도 이제 쉽게 찾아보실 수 있어서 계약 진행하시면 간편하게 빠르게 진행이 될 겁니다. 그것도 제가 아까 나이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드렸는데 만 34세 미만까지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했죠. 근데 만약에 이거 나이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긴 해요. 저 만 34세 넘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 정도는 괜찮습니다. 업종하고 지역 이 두 가지라도 맞으면 일단 50% 혜택까지는 받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5년 동안이고 이거는 내 생애 첫 사업자에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막 사업자를 내시는 초보자분들에게 좀 해당하는 사항이기도 해요. 그래서 나 이 영상 보고 세액 감면 받아야겠어. 그 다음에 이제 첫 사업자를 서울에서 냈는데 그 다음 사업자를 뭐 구미에 낸다. 이거 혜택이 안 됩니다.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초보자분들이 이게 와닿지 않으실 수 있지만 나중에 이제 좀 사업이 잘 되고 저희가 매출과 소득이 늘어나게 되면은 그만큼 내야 될 세금이 많아지거든요. 이게 은근히 천 단위가 금방 불어나요. 근데 그거를 안 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면 적어도 50%까지 감면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도 5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을 모르고 사업자를 내는 거랑 알고 미리 준비해서 사업자를 내는 거랑 이제 천지 차이라는 거죠. 사실 저도 이런 사실을 제가 사업자를 내고 알았기 때문에 좀 많이 후회도 하고 좀 더 알아보고 할 걸, 아니면 지역을 조금 더 이제 외곽적으로 할 걸, 이런 후회도 했었는데 그래도 뭐 어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라도 좀 시작하실 때 좀 신중하게 잘 알아보고 좀 세액 감면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그런 혜택들을 잘 보고 시작을 하셔서 이런 것들 잘 챙겨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이겁니다. 이제 부가세 신고 기간이기 때문에 다들 세금 신고 놓치지 말고 꼭 신고해 주시고요. 혹시나 이제 사업을 시작해볼까? 처음 하시는 분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세금을 안 낼 수 있는 이런 방법들, 사업자를 잘 준비만 하신다면 나중에 세금을 많이 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혜택을 정말 많이 받으실 거예요. 오늘 영상도 많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